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죠.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바로 오늘 열립니다. 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울고검장,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사실상 검찰 내 2인자 자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인 서울고검장,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신문에서는 이것을 검사 내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현직 검찰총장 그리고 현재 검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전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어떤 날이냐 하면은 현직 서울고검장인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는데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 있습니다. 쟁점 정리기일이라고 하는데 핵심 쟁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 관여가 있었다.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안양지청에 전화를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외압을 행사했다. 그렇죠. 나아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있는 한 검사가 허위의 문서를 써서 이게 이규원 부부장 그렇죠. 부부장 검사가 써서 그것을 이제 어떤 출국 금지로 썼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2019년 인지했는 사건 1호로 했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전화했던 그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번 사건 이제 지난 1월에 건의계 공익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러면서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수사 결과 당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인물로 이광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목이 됐고요. 청와대나 검찰 고위 관계자들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검장은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그런 게 없었다, 외압이 없었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진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를 하던 사람이 바로 장준희 부장검사였는데 그 장준희 부장검사가 본인이 외압 전화를 받았다, 외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서부터 외압을 받았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 1월 달에 공익신고를 해서 드러난 겁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별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수사 외압 자체는. 단지 이제 본인이 외압 당대인 장준희 부장검사는 외압을 받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이고 이 고검장 등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외압은 아니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니까 사실관계가 크게 다툼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싶고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관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검장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압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당시 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나는 그런 보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뭔지는 좀 더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팀은 이 고검장이요 당시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 정리기일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재판장이 묻고 검사와 이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들어가고 증인까지 채택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검찰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핵심 증거를
다 부동의하는 겁니다. 네. 근데 참고인들이 한 얘기 자체도 그렇죠. 인정 못하겠다 그렇죠. 이거죠. 결국 그렇죠? 이제 검찰에 불러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했는 내용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법원으로서는 그 부동이 된 그 참고인들을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그 과연 증인들이 다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봉욱 전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이미 퇴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그 법원의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오히려 지금 전 현직으로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뭐 그 이런저런 그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를 한다고 해도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 부분을 전부 다 부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과태료 말고 다른 어떤 조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 실무는 그렇습니다. 한 번 안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부릅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안 나오면은 과태료 한 2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과태료 한 5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핵심 증인인데 나오지 않으면은 구인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나오는 케이스가 사실 적진 않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사태도 벌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그 적법 절차 사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 범죄자를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 그 99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어떤 그 피고인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적법 절차 원리가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결국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차관의 불법행위 비위는 우리가 단죄한다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부분 무죄가 났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 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검찰 어떤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사권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수사권도 없는 주체가 이 불법 출금을 하게 있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실체를 확실히 밝히고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확실히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지난 5월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당시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 그때 피의사주 공표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팍팍 쌓았다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검찰을 진행하신다면 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가 지금 현재로선 답보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공수처가 강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장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검찰의 어떤 규정 위반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미 검찰 어떤 전체 공유되는 부분이고요. 또 공소장 결국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개를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되게 어렵고 피의 사실 공표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하기 전에 지금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5월 달에 조사를 착수했는데 여태까지 전혀 발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고 설사 검찰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소장 유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 총수 같은 경우 구속되는 쪽으로 이렇게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공소장 유출을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못하게 금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한 그 검찰 수사 규칙인 것인데요. 인권 보호는 좋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조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은 상당히 그 부분을 좋아하는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다 받아서 만든 것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번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의 개정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자도 이제 검사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론 취재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재형 변호사, 노동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